유튜브 나오나? 아직 안 나오네. 잠깐만요. 유튜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된 것 같은데. 자, 유튜브도 나오죠,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자, 오늘은 120페이지. 하동성 유튜브 나오나? 확인 좀 해줘. 하동성? 유튜브 잘 나오지, 지금? 잘 나와요. 오케이. 자, 교과서 120페이지. 120페이지. 오늘은 요 독도와 감도 빨리 끝냅시다. 독도와 간도. 하동성? 간도가 뭘까? 중요한 거. 간도가 어디 있는 데일까요? 준비 나오는 거. 좀비 나오는 거? 뭔 소리야, 갑자기? 일단은 근대 이전. 그 다음에 근대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때 독도를 갔다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독도 문제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근데 이거 너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건 뭐 노래만 부를 줄 알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잘 몰라. 근데 오늘 내가 수업하는 이 독도 이야기도 사실은 이거 들어봐야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로 너네 독도 문제의 정확한 어떤 그 문제점, 쟁점을 파악하려면 1953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와 조약이라고 하는 걸 너네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알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뭐 전쟁 나고 난리 났지만 어쨌든 분단되고 난 뒤에 이승만의 그 평화선 선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1965년에 한일회담 되게 중요합니다. 한일회담 됐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 그 시점에 어떤 논쟁이 됐었던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뭐 그 말고도 박정희 정부 이후에 뭐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어떻게 체결됐는가가 중요한 거야. 이거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일본의 어떤 그 주장이 어떤 건지 이해하는 데는 요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니까 그렇고 이거 못합니다. 못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하겠고요. 이 간도는 또 해야 돼요. 간도가 일단 뭔지도 몰라요. 정확히 이해됩니까? 그래서 간도 얘기도 좀 해보고 할 텐데 일단은 독도 이야기의 가장 그 시작은 너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 노래 불러봐.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이렇게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뭐 우산국이라고 알렸던 이 울릉도 알겠습니까? 샘 고향 알겠습니까? 실록지인지 50페이지 50페이지 셋째 줄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다 외우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의 얘기였고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조선시대 얘기예요.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 얘기인데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서 일단 태종시대에 대한 어떤 섬에 대한 정책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것 좀 이해해야 되고 이 단종 시기에 발행됐던 뭐 세종실록 지리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숙종 때 얘기야. 숙종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얘기인데 숙종 때는 되게 유명한 안용복 있죠. 안용복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 나는 정확히 잘 몰라서 한번 얘기는 해줄게요. 일단 태종 때 뭔 일이 있었냐면 태종 시절에 우리 역사를 공부해봤겠지만 중학교 때
조선시대 때 이 조선 정기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왜구 문제였었어요. 왜구. 알겠습니까? 이게 왜구가 이 조선 해안을 계속 나타나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박멸할 건가 하는 문제. 조선 후기 왜구라고 부르는데 그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 하면서 끝내버렸죠. 뭐 그거야. 근데 그러니까 섬을 어떻게 통치할 건가. 이게 그래서 태종 때는 공도 정책 또는 이게 쇄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쇄환 정책. 말이 어려워서. 이건 뭐 다 공도 정책이라고 합니다. 공도 정책. 그러니까 섬을 비우는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섬을 갖다가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이유는 거기가 외국의 근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육지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웬만한 섬에는 사람이 못 살도록 했었어요. 왜냐면 도둑이나 들어가 살지 누가 거기 살겠냐면서. 그러니까 뭐 세금도 거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쇄환 정책이라 해가지고 섬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비우는 정책을 썼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을 갖다가 버린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일단은 사람을 두지 않는 정책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도록 했던 거였지. 알겠습니까? 버린 게 아니라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숙종 때야. 숙종 때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 들어봤을까요? 맞죠? 안용복. 안용복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용복. 안용복.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안용복.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동성 씨.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3초 뒤에 얘기해요. 호구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 세계에 알린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아, 세계 못했고요. 일본에 알렸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어부예요, 어부. 다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신분 자체가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신분도 높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고기 잡는 어부인데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울릉도에 살았으니까, 태어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살던 사람이면 부산에 살던 사람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살던 사람인데 울릉도까지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대박. 이게 뭐냐 싶은데 너네 바다에 안 살아봤지? 동해 바다에 있잖아. 파도가 그런 조각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 당시 배가 뭐 어떻게 컸겠냐고. 샘 아버지 배도 큰 배도 아닌데 그 배도 동해 바다 떠 있으면 정말 위험한데 그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갔다는 게 난 말이 갈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울릉도까지 와가지고 고기를 잡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야? 알다시피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막 고기 잡고 있었던 거지. 이제 거기 이게 잡혀간 거야 일단. 1차 도일이 있는데 1차 도일,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도일인데 이때는 납치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일본인에 의해서 납치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막 살려주세요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 하동성 씨? 울릉도가 누구 땅이라고? 빠졌어요. 그렇지. 울릉도가 왜 조선 땅인데 왜 너네가 와서 고기 잡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그 도토리현이었거든요. 도토리현. 되게 귀엽다. 도토리현에 잡혀갑니다. 이게 도토리현 번주가 이 사실. 도토리야. 알겠어? 바나나 말고 도토리. 도토리현에 잡혀가는데 도토리현 번주가 이 사실을 막부에 알립니다. 그 당시 일본은 그 에도 막부라 해가지고 막부가 있었고 막 밑에 이제 이렇게 하급 무사들이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이런 거 체제였는데 하여튼 그 막부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전해져가지고 안용복이 저렇게 나오니까 무서워서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고 인정했겠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뭐 그것보다는 이게 조선과의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정근대 시절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나라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조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그래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울릉도를 갖다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어떤 서계를 써가지고 안용복을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1차 도일 사건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동성. 네. 쌤이 지금까지 계속 울릉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독도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 독도는 나중에 더 중요해서 따로 말하냐고. 너네가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을 갖다 이 시점에서 내가 알려줄게. 너네가 왜 내가 울릉도만 얘기하냐면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니까. 근데 왜 이 울릉도만 하냐면 울릉도는 독도를 포함하는 섬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울릉도하고 독도를 따로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독도를 취급한다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도 있잖아. 중학교 때는 독도 대회 퀴즈 문제 이런 게 나왔을 거야.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인다 안 보인다?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아무나 얘기해봐. 그래, 보인다가 정답입니다. 자,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오키섬이거든. 도토리현에 오키섬이 있어요.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퀴즈 문제였다니까. 그래, 맞아요. 안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보이는 섬은 하나의 섬인 거야. 그냥 이게 부속섬인 거야. 울릉도에 너네 안 가봤지? 가보면은 죽도라고 하는 부속섬도 있어요. 그 말고도 뭐 관음도도 있고 섬이 몇 개 더 있다니까. 오케이? 섬 안에 섬인 거지. 그 같은 섬인 거예요. 그냥 울릉도야, 울릉도. 독도도 뭐야? 그냥 그거 부속섬 중에 하나인 거야. 보이는 섬이니까. 물론 1년에 보이는 날 별로 안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지 겨우 보일까 말까 하고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살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보이긴 보인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섬인 거지. 울릉도를 얘기하면 당연히 독도도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무슨 우리의 논리가 이해되지? 우리가 지금 독도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지. 근데 일본은 어떻게 취급하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울릉도하고 독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주장하는 건 너는 그거 울릉도 얘기지 독도 얘기가 아니잖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게 보이는 섬이니까 같이 관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얘기 들어봐. 타동성 씨 가족들 오세요 하면은 그냥 가족들이 다 뭔지 이해되잖아. 보이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하동성 그 엄마도 같이 오고요. 아버지도 같이 오고요. 동생도 같이 오고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 그럼 우리가 울릉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됩니까? 울릉도만 얘기하면 독도가 포함된 거라고. 오케이? 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치된 거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서계를 가져오다가 대마도에서 뺏겼대요. 그거는 뺏겼다는데 어쨌든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갖다가 확인받고 돌아온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건너가게 됐어요. 2차 도일인데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뜻. 이때는 또 이제 와보니까 또 울릉도 가보니까 또 누가 있었던 거야.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이 와서 또 고기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 건너가요. 스스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정부에 항의했던 사건. 알겠습니까? 이때는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때 같때는 관복을 차려입고 왔었거든. 어부잖아. 이거 관직이 없는 어부였잖아. 근데 이가 이제 약간 너네 경찰인데 경찰인 것처럼 하고 다녀봐. 어떻게 될까? 너네가 싸제로 경찰 모자 쓰고 다니고 싸제로 그냥 경찰 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 경찰 행사하면 이거 잡혀갑니다. 알겠어요? 이거 똑같은 행동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용보고 돌아와가지고 형벌까지 받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중요한 거는 이 막부 정부로부터 안용복이 했던 거, 이 민간인이었지만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걸 확인받은 사건. 알겠습니까? 태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태정관 지령에도 그 나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이 바로 안용복 사건이었고 이건 이제 너네가 이제 일단 접고 문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거는 이제 근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다시피 그거예요. 일본이 이제 국력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맞죠?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막 힘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1881년에 얘들아 1881년에 조선 정부로서도 더 이상 바다를 갖다가 저렇게 방치할 수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 뭐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고 이렇게 이러는 가운데 바다를 갖다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바빴던 쇠환 정책을 포기합니다. 쇠환 정책을 갖다가 정책을 중단하게 돼요. 중단.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섬을 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걸 그냥 비워둔 겁니다. 이제는 그걸 중단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882년에는 그래서 울릉도 개청령이 내려져요. 울릉도 개청령. 이 내려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아도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900년이에요. 1900년에 드디어 대한제국 칙령
칙령, 이때는 대한제국이잖아, 맞지? 제41호가 발효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되게 중요합니다. 너네 중학교 때 이거 퀴즈 대하면 꼭 나왔었던 이 건데, 그래서 이게 너네 10월 25일 날 이 발표됐기 때문에 10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동성 씨. 독도의 날이잖아. 독도의 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환 정책을 갖다가 중단하고 난 뒤에 개척령이 내려지고 1900년에는 실제로 이제 이걸 울릉도하고 이 지역을 갖다가 관할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울릉도를 갖다가 명칭을 바꿨어요. 울도로. 알겠습니까? 울도라고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석도라고 하는 게 있어. 석도. 석도라고 이게 이 독도입니다. 독도야. 그러니까 석도를 명칭을 갖다 석도라 부르게 됩니다. 독도를 갖다가. 어쨌든 그래서 군수도 파견해요. 군수를 파견해. 군수가 그때 누구냐면 심흥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수를 보내가지고 울도와 석도를 갖다가 관할하시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게 뭐라고? 이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릉도를 갖다가 세환 정책을 갖다 펴면서 뭐 방치했던 건 맞지만 또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경영할 때는 이렇게 또 군수도 보내가지고 다스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들아,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에 무주지 선점론 이 뭐냐면 주인 없는 땅이었다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로일 전쟁 때 보니까 이 주인 없는 땅이 하나 있네? 그거 우리 거야? 라고 이제 했던 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예요. 알겠습니까?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그러니까 여기는 임자 없는 땅이라서 우리 일본 땅으로 편입했어 라고 한 게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주지 선전론이 맞다 틀리다?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겠나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 요 정도밖에 없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젠가 할게요. 언젠가 하겠지 뭐. 알겠습니까? 독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 알겠습니까? 끝이고 이제 요 간도 얘기로 넘어가면 간도도 얘들아 두 개로 나눠야 돼. 근대 이전. 간도가 일단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벌어진 간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20분의 종치죠? 한번 끊을게요, 이거 동영상.